항상 돌아가야 될 회기점이 있었어요. 네이버, 구글. 근데 이제 여기서 서비스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는 되게 다변화될 수 있고 각각의 접점에서 싸우려고 하는 경제전쟁은 대단히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5천만 국민이 다 사용한다. AI의 게이트웨이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AI 에이전트를 공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소비자들이 이메일 주소를 가졌던 것처럼 모든 소비자들에게 AI 에이전트를 선물해 주자. 결국 최종 결정은 인간 경영진이 하게 마지막 매듭은 인간이 짓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UI UX의 철학이거든요. 이런 에이전틱한 세상이 온다고 하면 뭔가 실행력이 가능하고 혹은 로봇의 막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액셔너블한 것들 AI가 된다고 하면 어떤 미래가 좀 펼쳐질까요? 중세 시대에서 산업혁명 시대로의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AI에 의한 생산력 발전보다 더 컸어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화력발전소를 처음 보고서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 없어서 쓰러졌다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원거리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거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줄을 통해서 먼 거리에 보내서 이거는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고 신세계의 도래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 생산 지역과 에너지 소비 지역이 분리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왔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 AI나 로봇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 AI와 로봇이 가져올 것이 전기가 인류에게 가져왔던 변화만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생산력의 증가를 만들어냈지만 인간은 거기에 적응해왔고 인간의 필요성도 있어요. 엑셀이 없던 시대에서 엑셀이 도입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의 증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GE에서 회장님을 돕는 타이피스트가 1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각국에서 오는 보고서를 회장님이 보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문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졌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로 이동한 거죠. 어떻게 다른 쪽으로 부서 이동을 시켜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업무의 효율성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지만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AI도 진화하는 거고 인간 또한 진화합니다. AI 에이전트의 특성 중에 하나로 자율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마도 사람들은 생성형 AI의 파워풀한 아웃풋을 보고 약간 불편한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가 더 보편화됐을 때 그런 불편한 지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구글 딥마인드로 AI UI UX 팀이 있고 오픈 AI로 AI UI UX 팀이 있어요. 마지막 매듭은 인간이 짓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UI UX의 철학이거든요. 저는 눈에 안 보이는 인간과 상호작용이 없는 부분은 자율성을 되게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봐요. 그건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인간과 인터페이스가 연결되는 순간 완전 자율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는 반자율로 가면서 인간의 의사 존중을 하겠죠. 예를 들면 팔란티어가 그렇게 하죠. 최종적인 미사일 발사 권한은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거죠. 당신이 A라는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예상된다. B라는 선택을 했을 경우는 이러한 이 옵션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예측 결과가 기대된다. 이러면서 결국 최종 결정은 인간 경영진이 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속도를 빠르게 가는 거죠. 이거를 다 자율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AI가 또는 이 기계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언제든지 개입하여서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저는 AI, UI, UX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AI 정의를 할 때 반자율 또는 자율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굳이 100% 자율이라는 것이 AI 에이전트의 합당한 정의라고 보진 않아요. 반자율도 AI 에이전트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율성만큼이나 또 주목해야 되는 AI 에이전트의 특성 같은 것들을 좀 언급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AI 에이전트가 증폭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컨트롤러와 커넥터 부분에 API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는 도구를 다룬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를 자기 성찰적으로 다루면서 가장 좋은 것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AI 에이전트라고 본다라면 우선은 도구의 수가 많아야 됩니다. 도구의 수가 더 많아야 이 도구를 써가지고 했던 결과물이 정말 오류가 없는지 다른 도구를 써가지고 검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해서는 기업 문화 자체가 API 문화가 전 도입돼야 된다고 봐요. API는 기본적으로 도구들 간의, 기계들 간의 인터페이스인 거잖아요. 기계들 간의 인터페이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AI가 언제든지 이 도구를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도구가 얼마나 많아지는가 는 반드시 AI 에이전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구의 API가 얼마나 잘 되는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래야 API를 만들 수가 있고 API를 우리 마음대로 프로토콜을 바꿀 수가 있고 변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덕션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반드시 기업은 새로 생각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벤더들에게서 납품받고 있는 컨트롤러에 대한 우리의 지배력은 어떤지
그래서 모든 가전을 OS화 할 수 있는지, OS로 통합된다는 건 API로 다 통합된다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가전에서 저는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프로세스나 내부의 프로그램들을 API화해서 AI의 장악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AI 에이전트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지금 소비자를 연구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지 트렌드 조사 기관이라든지 판매 데이터의 변화라든지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AI 답변을 통해서도 트렌드를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I가 인간을 학습하고 있고 인간이 만든 산물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중소기업에게는 대기업에 준하는 경쟁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변화가 한 다음에 대기업은 빨리빨리 캐치하는데, 왜요? R&D에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시장 조사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중소기업은 시장의 트렌드를 잘 못 읽거든요. 중소기업들도 시장의 트렌드에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AI가 경쟁력을 대단히 높여줄 수 있다. 이건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고객 입장에서는 중견기업이 AI 에이전트로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때 어떤 부분이 더 좋은 지점으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품의 혁신이죠. 제품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나의 만족도를 끊임없이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품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준들이 높아진다라면 만족도가 좋아지죠. 적은 비용으로도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낼 수 있으면 혁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100군데 중에서 10군데만 혁신의 가속도가 더 붙는다라면 소비자들에겐 더 효용성 높은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의 강화, 시장 경쟁력의 강화, 결국은 서비스와 제품의 부가가치의 증가로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에 좀 더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클라우드 시장은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봐요. 모든 서비스는 클라우드로 가야 되고 클린 에너지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흥미로운 제안이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했어요. 우리는 엄청난 수력 발전이 있는데 여기에다 데이터 센터 쳐라. 그랬더니 미국의 4대 기업이 바로 계약하겠다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극히 일부분 중에 일부라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고속도로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대기업들이 대응해야 될 것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것도 중요해요. 전국 곳곳에서 훨씬 더 클라우드망을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클린 에너지에 기반해서. 스마트폰 오면서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훨씬 커졌거든요.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의 요구사항이 더 커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AI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강력하게 원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여기 들어갈 전기와 여기에 들어갈 물. 이것도 저는 큰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큰 사업은 서비스 산업이죠. 여기에 자동차를 누가 만들 것인가. 고속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트럭도 다니죠, 버스도 다니죠, 승용차도 다니죠, 승합차도 다니죠. 수많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AIS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판이 변하는 거잖아요. 판이 변하려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AI 경제라고 우리가 정의할 거면 결국은 스마트폰 앱이 결국은 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집으로사를 만들 수 있는 AI 서비스가 AIS의 보편화와 대중화를 낳을 거라면 이 시장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서비스 시장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캐릭터 AI 얼마나 잘 되니까 지금 구글이 다시 재인수를 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하루 이용자 수들이 접속하면 2시간씩 쓰고 있어요. 자, 이런 서비스들이요. 데이팅 앱처럼 지금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근데 다들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 왜 중요하냐? 과거하고 소비자가 달라요. 왜냐하면 1990년대하고 2020년대를 비교해보면 친구의 숫자가 대단히 줄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AI 친구 서비스가 엄청나게 먹히면서 부가가치라든지 유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업의 기회가 새롭게 무진장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도 다시 리스트업해서 다시 세팅해야 돼요. 이거는 스마트폰의 시장에서의 룰, 유선 인터넷 시장의 룰이 아니라 새로운 룰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룰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막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보안 문제 때문에 X. 이건 뭐 때문에 X, 이건 우리 직원들이 싫어하니까 X, 뭐 이런 식으로 AI 에이전트를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업의 업무를 효율화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볼 것인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유익을 전달해 줄 것인지에 대한 큰 시장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걸 했더니 개인들이 좋아해요. 만족도가 좋아지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어. 아, 그래,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AI 하는 기업이야. 우리 AI 많이 쓰는 기업이야.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이 판에 맞는 판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판변화를 저희가 많이 겪었잖아요. 예전에는 모든 기업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갖고 썼던 시절도 있었고, 모바일이 들어서면서 우리 모바일 웹페이지도 만들어야 돼, 혹은 앱 만들어야 돼, 막 이랬다가, 그런 와중에 어떤 기업은 앱을 정말 잘 만들어서 부상이 될 때도 있고, 기존 헤게모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서 막 부상하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 기업들은 어떤 부분에서 고객들한테 좀 더 매력적인 경험들을 제공을 해야 앞으로 더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AI DNA를 갖춰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요, 무진장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AI 서비스를 출시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AI 에이전트를 공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버전업을 할 것인가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이 이메일 주소를 가졌던 것처럼 모든 소비자들에게 AI 에이전트를 선물해 주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마다 필요한 AI 에이전트가 다를 거고, 기업마다 필요한 AI 에이전트가 다를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 기업의 AI DNA가 전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업의 AI 엔지니어 컬처가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서비스 한두 개 만들어 보는 걸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전면적으로 AI를 대중화시키겠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 AI 에이전트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 즉 AI 에이전트를 무진장 많이 만들겠다. 만들다 보면 AI 에이전트 만드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DNA가 높아진다라면 빠르게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맞게끔 AI 에이전트를 변형시킬 수가 있죠. 이거는 저는 절대적인 규모의 경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께 네. 가정 AI를 하나 선물해드리고, 그 에이전트가 계속 어머니를 보필하면서 필요한 것들 다 해주고, 고장나면 AS도 에이전트에 자동으로 접수해주고, 그럼 훨씬 더 어머니도 편하시고 기업 입장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광고 나오는 거예요. 여보, 우리 부모님 댁에 AI 에이전트 하나 드립시다. 이런 광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LG전자에서 기본 서비스 무료로 해준대요. 다만 LG전자 상품 하나는 집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몰라요. AI 에이전트가 뭔지. 이걸 개념 설명을 어떻게 해요. 이거 쓰면요, 이제 저한테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걸로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노인들한테 불편해요. 어르신들한테. 터치해야죠. 입력해야죠. 분명히 스크롤하는 것도 힘들고, 뭔가를 찾는 것도 힘들고, 터치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AI 에이전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AI 에이전트도 소비자의 수준과 요구사항에 따라서 차등화되어야 되는 거고, 차별화될 필요가 있는 거고, 개인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습관에서는 항상 이 정보를 취득하는 플랫폼의 역할, 뭔가 정보를 원할 때 검색하는 검색의 역할, 이걸로 게이트웨이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면 AI 에이전트 시대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 게이트웨이와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전쟁이 앞으로 가장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일 지배하는 모노컬처는 사라질 거예요. 네이버나 구글처럼 예를 들자면 어떤 서비스를 내놨는데 5천만 국민이 다 사용한다. AI의 게이트웨이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네이버나 구글처럼 시작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워질 거고, 세대별로 게이트웨이가 저는 분화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원래 앱은 버티컬하게 분산되기 시작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돌아가야 될 회귀점이 있었어요. 네이버, 구글. 어디로 돌아가서 다시 여기서 알아본가. 즉 A라는 서비스를 쓰더라도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스마트 TV를 보더라도 꼭 구글과 네이버는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에. 근데 이제 여기서 서비스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스마트 TV면 여기서 저는 게이트웨이가 형성돼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게이트웨이는 되게 다변화될 수 있고, 게이트웨이를 각각의 접점에서 싸우려고 하는 경제전쟁은 대단히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하나 들어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만 할 수 있었던 일들, PC로만 할 수 있었던 일들, 가전은 못하는 일들이야 라고 했던 것까지도 완전히 믹스가 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집으로 들어오시면 TV 켜시고, 주무실 때 TV를 끄는 거 외에는 TV가 항상 켜 있거든요. 이것처럼 접점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보다 더 사실은 접점이 좋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AI 접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AI 에이전트 기능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나이가 드시면서 어눌해지는 말투까지도 이해력이 대단히 높거든요. 과거의 그 보이스 어시스턴트랑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스마트 홈의 접점은 한국 같은 경우는 TV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TV가 지금까지 기술도 안 되면서 림포워드 시키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뭐 사람들이 막 TV 안으로 막 들어간다, 뭐 상호작용할 거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죠. 토요일 날 프로야구를 안 보는 사람들이 그 개념 만들어냈을 거예요. 프로야구 보면은 맥주 한잔 하면 그냥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게 림백인데, 그러니까 림백에서도 가능해져야 되는데 AI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본인들이 LLM을 못 만든다라면 외부 파트너랑 연결해서라도 이 LLM은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전체 집을 컨트롤링 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고, 아까 전에 그 야식 언제쯤 오냐고 다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러한 에이전트 서비스화를 스마트 TV로 만들어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친숙한 게이트웨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폼팩터로 제시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AI 핀이라든지 뭐 레빗이라든지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보시죠? 그것도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끊임없이 시도하는 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저커버그가 계속해서 시도하려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에 뺏긴 이 게이트웨이를 찾고자 하는데 폼팩터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걸 증강현실이 뭘 했더니 아하, 이제 찾은 거죠, 답을. AI가 들어간 안경이구나. 결국은 얼마나 똑똑한 AI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 안경의 쓸모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잘 찾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애플로만 보더라도 하이엔드 칩들이 대단히 작아지면서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새로운 폼팩터는 칩하고도 결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열도 적어야 되고 오래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라면 새로운 폼팩터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냐. 폼팩터 개발에도 돈 투자하긴 해야죠. 폼팩터 개발에도 이거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인 거고요. 기존에 깔려져 있는 디바이스를 게이트웨이로 바꾸는 거는 의지만 있으면 지금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의 실험 결과가 새로운 폼팩터에도 전달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추구와 지금 있는 디바이스에서의 게이트웨이를 창출해내는 것은 따로 분리돼서 사고할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모든 기기들이 AI를 만나면서 변화될 수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2차 밴드라던가 아니면 부품 회사라던가 뭐 그 안에 뭐 렌즈를 만드는 회사라던가 이런 회사도 다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 AI 에이전트화에.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돼요? 어렵죠. 사실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산업 구조도 변동되는 거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 역사는 훨씬 더 좋은 제품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소비자 만족도를 만들 수 있으면 가차없이 그 위에 있는 밸류 체인을 재편합니다. 이거를 두려워하면은 기업이 아니죠. 우리 또한 그렇게 의해서 재편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혁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장점은 잔인하지만 혁신을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못하면 도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벤더들의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이것을 설득하고 이들에게 이러한 AI DNA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떠한 기회들과 행사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거는 책임 있는 대기업으로서는 해야 될 저는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LG전자 이제 티타임즈가 함께하는 AI 에이전트 인터뷰 시리즈, 오늘 강정수 박사님 말씀을 오늘 잘 들어봤고요. 아무튼 판의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일 와닿는 것 같은데, 이 AI 생성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런 미래가 펼쳐질 거다 굉장히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는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돌입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우리의 판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각자 산업에서 또 각자 기업, 각자 개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처해야 될지를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